네,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 마스터 오릴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 플러스 프로슈머 마케팅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영상, 제 뒤에 보이는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네, 다 큰 어른이 카트를 몰고 장난감 카트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널브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참 철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철 없다, 철 없는 사람을 우리가 철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철부지가 사실 어떤 뜻이냐? 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네, 눈 내릴 때 한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을 철 모르는 사람, 철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착안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철을 모르면 여러분도 철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도 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창 시절에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후회,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후회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해보라, 공부도 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3, 40대를 사시건 5, 60대건 70대건 80대건 그 시기가 아니면 놓치는 일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3, 40대에 5, 60대에 내가 해놔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놓치고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은 사실 철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 마케팅을 얘기하면, 나는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돈을 알아보고 마케팅을 알아가고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 크게 관심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분들이 또 하시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네.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자식이 전부인가요? 가족이 전부인가요? 자아실현이 전부인가요? 그 무엇이 되었던 한 가지 대상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 강조되는 건 그만큼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은 무엇입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건가요? 있다가도 없는 건가요? 사실 그렇던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근로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소득에 기대해서, 단순 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근로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소득, 그 소득에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일반 소시민들, 일반 많은 대중들은 사실은 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층들의 50%가 절대적인 빈곤층에 있는 것처럼요. 자,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우습게 알면 돈도 여러분을 우습게 알 테니까 말이죠. 사실 돈이 전부라는 이야기는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건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은 뭔가요? 바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나락에 빠졌을 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평생을 돈 문제에 시달려서 결과적으로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뭐 돈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뭐 돈만 밝히는 사람, 뭐 그리고 막연한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자신이 가난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나는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냥 부자들을 욕하는 재미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가난해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부여롭고 풍요롭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인생의 그 지혜, 절대제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그 말씀으로서의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더럽냐? 돈이 인간을 타락시키냐?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돈은 쓰는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하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직장인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치소득과 이 가치소득, 여기서 가치소득은 복제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제소득과 단순소득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단순소득과 복제소득, 이것을 두 개의 소득을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단순소득이라는 것은 8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만큼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문직은 시간당 보수가 5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간당 10,000원을 벌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단순 소득 같은 이 소득 안에서 누군가는 고소득을 벌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누군가는 200만 원 언저리를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 소득 안에서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뭐 단순 서비스직이나 블루 컬러직을 일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소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이 두 소득은 같은 소득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생기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나 실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돈줄이 끊기기 때문이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단순소득을 통해서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무난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시간은 누구한테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소득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한시적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2, 30년 벌어서 4, 50년, 60년을 써야 하는 소득이죠. 부자들은 단순 소득으로는 절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에는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벌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돈이 되는 그 구조를 벗어나서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복제하든 시간을 복제하든 돈을 복제하든 자신만의 고유한 복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 활동을 해야만 복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그러나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이 시스템 소득, 복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은 사실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창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작가로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쉬운가요? 절대 쉬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즉시 보상이 나오는 단순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한 달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바로바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소득에 의존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은 그 위험성, 리스크, 또 때로는 내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자들은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보죠. 빌 게이츠가 큰 집을, 대저택을 마련하고 가구 할인 매장을 다니면서 이 상품이 더 저렴할지 저 상품이 더 저렴할지를 고민하면서 쇼핑을 할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다 절약하고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이 집에 맞는 가구를 당신이 알아서 배치해 주라 라고 얘기할까요? 부자들은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사실은 부자들이 시간을 자기가 더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나은 사업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평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 마케팅, 그리고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한 시스템 소득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온라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사무실이 있지 않고 점포가 있지 않고 그리고 자본이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 하나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사무실이 될 수 있고 어디든 주문을 발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고 어디든 한 사람을 상담해서 가입시키고 이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라인 시장 안에서의 우리가 대부분들 뭐에 집중을 하느냐? 이 캐시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붙들어두기 위한 전략으로 포인트 얘기를 하고 캐시백, 그 구매하시면 그 구매한 것의 일정 부분을 또 포인트로 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을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누적, 적립, 마일리지, 포인트, 뭐 캐시백 이런 용어들이 다 고객 관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캐시백 정도의 포인트는 실제 우리 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더 프로슈머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현금을 지급하는 마케팅이야말로 바로 캐시백 마케팅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프로슈머, 내가 직접 이 소비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생산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죠. 이것은 일찍이 엘빈 토플러가 본인의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예견한 바 있는 개념입니다. 프로슈머는 당연히 돈을 지출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 돈이 들어오게 하는 수입 구조를 만들어가는 주체적 소비 그룹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단순히 이 판매자들이 제시하는 더 저렴한 가격, 그러나 주어진 가격, 주어진 포인트에만 혹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의 캐시백과 수익과 수당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또 기업에 제시해 줄 수 있는 소비자, 그것이 바로 프로슈머라는 것이고요. 그 기틀 위에서 이론플러스가 멤버십 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마케팅 시스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2018년부터죠. 그래서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 프로슈머는 어떤 형태로든 이 나의 소비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돌려받는 그런 프로슈머, 그런 아주 스마트한 소비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슈머의 활동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개인 캐시백과 그룹 캐시백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 더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인터넷으로 서칭하고 그 중에서 저렴한 최저가 제품을 찾았다 하면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얻는 캐시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한 명의 개인이고 판매자는 수많은 개인들을 상대하면서 각자에게 내가 제시한 가격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룹 캐시백과 개인 캐시백입니다. 프로슈머가 단지 개인으로 흩어져서 소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비 활동을 해서는 돌려받는 캐시백이 1% 남짓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소비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소득과 복제소득의 차이만큼 혼자 벌고 혼자 쓰는 단순소득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룹 캐시백을 통해서 그룹이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캐시백, 더 많은 수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그만큼 개인보다 그룹이 중요하고 집단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소비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비의 트렌드를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자체가, 소비자 그룹이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소비자 혁명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을 연결하고 연대하면서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더 많은 캐시백, 더 많은 복제 소득을 구축해 나가는 이 프로슈머, 네트워크 마케터, 멤버십 마케터는 21세기의 유망 직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대체할 수도 없고 AI가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을 상담하고 연결하고 상대하면서 이 구조를 짜나가는 것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소비하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멤버십 마케터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터, 성공적인 이로미안, 여기서 이로미안이라는 것은 이론 플러스에서 활동하는 멤버십 마케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로미안의 정도 마케팅,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신과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버페이스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상 플랜을 통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제시받았을 때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낼 생각으로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에서 마라톤 선수처럼요. 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실적을 빠른 시간에 내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게 되면 이것은 결국에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주변의 인간관계의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일반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그룹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시간과 노력을 꾸준하게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물론 뭐 그 중에서는 단기간에 걸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안에 몸 안에서의 혈류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혈관이 금방 죽어버리고 썩고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 회원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내가 이미 회원 가입한 자기의 소비자 그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아서 사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회원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회원의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사실은 정말 이 프로슈머 마케팅, 멤버십 마케팅은 인내와 신념의 비즈니스라고 불리거든요. 다소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정도 마케팅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멤버십 마케팅에 임하는 기본 정신, 그것은 무엇보다 그릇이 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단순히 막 이 사람한테 만나도 예스맨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뭐 진짜 나는 욕심 없어. 나는 그냥 이걸로 월 200, 월 300, 월 500만 벌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당신의 스폰서가 당신과 함께 당신을 성공시켜 주겠다는 사람의 꿈이 월 100만 원인데요. 월 200만 원인데요. 월 500만 원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자는 건 아니지만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월 200이 아니라 월 200만 원씩 벌 수 있는 사람들을 200명 만들겠다. 300명 만들겠다. 그런 큰 그릇을 비전의 큰 그릇을 목표의 큰 그릇을 가지자는 것이죠. 멤버십 마케팅은 사실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만 그냥 좀 어떻게든 벌고 나만 어떻게 좀 입에 풀칠하면 되겠지. 그 정도의 수준과 그릇은 금방 찰 뿐더러 어떤 것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것이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터, 멤버십 마케팅에 임하는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멤버십 마케팅에 임하는 기본 정신 2, 대나무의 정신을 배우자. 자, 우리가 일시에 마구마구 생겨나는 일을 두고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비온 뒤에 대나무 죽순, 대나무 싹들이 한꺼번에 돋아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대나무가 금방금방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나무는요, 씨를 뿌려지면 수년 동안 뭐만 하냐? 뿌리 내림 작업만 합니다. 뿌리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솟아오르지 않았다 뿐이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뿌리 내리는 작업을 3, 4년 동안 긴 시간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적당한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지상에서 드러나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 대나무의 이 힘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그 유연성은 뿌리를 깊이 튼튼하게 내려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반드시 지하 깊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 마케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깊은 뿌리내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마케팅의 성공 전략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 마케팅은 긴 호흡을 갖고 그런 철학을 갖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그것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 3단계 부업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업으로 시작해라. 왜냐? 부업으로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그 일을 다져나가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나는 이 사업에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업 차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본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본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업을 또 하겠다고 막 시간을 또 뭐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양면 전략은 자칫하면 양날의 검이 양날의 칼이 돼서 나에게 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본업에서도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루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내가 월급쟁이로만 단순 소득에만 머물 게 아니라 복제 소득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 목표를 갖고 투자하면 그 투자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값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사업으로 때가 되면 참가하는 겁니다. 멤버십 마케팅을 1인 사업으로 선택한 이상 자신의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더라도 즉각 보상이 주어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PB, 당장의 수당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꿈꾸는 수당과 수당의 보상과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보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내가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면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과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생 직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들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근속 연수가 뭐 7, 8년, 10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죠. 더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평생 직업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이 일을 나에게 있어서 빅 비즈니스, 더 큰 사업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내가 구축한 멤버십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유와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실천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그 상황이 바로 나의 평생 직장으로서의 멤버십 마케터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멤버십 마케팅은요, 본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교육 사업입니다. 해박한 지식까지는 아닐지라도 경제적인 추이, 경제적인 관념, 시대적 추이, 인간관계, 리더십, 자기개발에 대한 강의, 제 강의도 들으시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독서를 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리더, 빅 리더가 되려면 멤버십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의 리더로서 성품과 역량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직장으로서의 성공한 리더이자 멤버십 마케터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슈머 마케팅 파트 2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멤버십 마케팅을 전개하는 사업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과 기본 정신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복제 소득과 단순 소득의 정리 이런 것들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론 플러스와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